오는 마음먹은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당신은 어떤 부자가 되려고 이 책을 손에 드셨나요? 가격표를 보지 않고 마음에 드는 옷을 모조리 사고 싶다. 원할 때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부자가 되고 싶다. 페라리를 매년 한 대씩 살 만한 경제력을 갖추고 싶다. 네,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당신이 바라는 부자가 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부자가 되고 싶은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실 어느 정도의 부자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해야 할 일은 부자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든 일단 각오를 다지고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친한 40대 싱글맘 A씨는 이혼한 뒤에 우연히 히토리 씨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고 그의 말을 5년 정도 실천했더니 연 수입이 5천만 원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은 항상 상냥하고도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싱글맘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도 해줍니다. 그런 그녀도 처음 이혼을 해서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되었을 때는 아이를 위해서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앞설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안해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자 라고 마음을 다잡고 한 발짝 내디뎠더니 이제 어떻게든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속이 후련해졌답니다. 그리고 히토리 씨의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으면서 그의 가르침을 하나씩 실천했더니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승진했고 월급도 올랐다고 합니다. 연봉이 5천만 원만 되어도 잘 번다고 말하는 요즘 같은 세상에 연봉이 5천만 원이나 올랐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을 보면 나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보여서 왠지 주눅이 들지도 모르지만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각오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정도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부자가 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돈은 결국 사람이 운반한다. 당신은 혹시 돈이 걸어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돈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지금까지 한 번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돈에는 발이 달리지 않아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줄을 맞춰 행진하면서 제 발로 당신 집을 찾아올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돈은 반드시 사람이 운반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호감을 얻지 못하는 사람,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부자도 있잖아요 라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나쁜 짓을 하거나 남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등 사람들이 싫어하는 비열한 부자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만든 분은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의 대전제는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오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 있을까요? 인기 있는 가수가 도쿄돔에서 콘서트를 하면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돔을 가득 채우곤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람은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판다보다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뜻이죠. 본래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만 미움을 받는다면 당신이 표정이나 태도 등에서 뭔가 호감을 잃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으려면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호감을 살 만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만한 험담, 독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죠. 자신이 이런 말을 자주 한다면 그 버릇부터 고쳐야 하고요. 히토리 씨는 부자가 되었지만 거만하게 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부자가 되어서도 남들의 미움을 사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거만하게 구는 사람을 싫어할 뿐이죠. 사실 사람들은 생각보다 관대해서 특별히 남들이 싫어할 만한 짓만 안 하면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해줍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으스대지 않기는 사실 아주 쉽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누구나 돈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을 테니 말입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성격이 변한다면 돈에 패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기 역량보다 큰 것을 가졌기 때문에 태도가 변하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 보통 부자가 되면 변한다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정도 그릇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은 변함이 없으시네요 라는 말을 히토리 씨에게 자주 하는데 그럴 때마다 히토리 씨는 이렇게 답합니다. 정말로 좋은 물건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법이죠. 말투를 바꾸면 일어나는 좋은 일들. 혹시 스스로 말주변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엄청난 행운아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늘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뜻이니까요. 내 말주변은 기껏해야 30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70점이나 더 올라갈 기회가 있습니다. 내 말주변은 30점이라고 생각한다면 130점이나 상승폭이 있는 것이죠. 내 말주변은 마이너스 30점. 즉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뜻입니다. 대화 실력을 갈고 닦는 보람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승폭의 매력을 느낍니다. 그 변화의 크기를 보고 감탄하죠. 다만 30점에서 40점이 된다고 해도 갑자기 변화를 느끼기는 어렵지만 이 책에 소개한 방법을 뭐든 한 가지씩이라도 시도해 본다면 반드시 어떤 변화의 조짐이 보일 겁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에 초대받거나 일을 부탁받는 횟수가 늘거나 칭찬받는 일이 늘거나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 변화의 조짐을 확실하게 느끼면서 계속해서 대화 실력을 갈고 닦다 보면 당신의 매력이 빛을 발해서 언젠가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은 오늘 불러드리는 최고의 마법. 앞에서 돈은 반드시 사람이 운반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원만한 인간관계는 필수 조건이죠. 자, 그렇다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하는 기술을 갈고 닦으면 됩니다. 히토리 씨는 저에게는 인간관계는 결국 말을 주고받음으로써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말을 하니 그 사람을 잘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곧바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을 유심히 관찰했더니 역시 매력적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보면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인사합니다. 도로에서 공사하는 아저씨를 봐도 수고하십니다. 감사해요 라고 격려의 인사를 건넵니다. 또 저를 만날 때마다 마유미 씨의 미소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해줘요. 마유미 씨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라고 눈물이 날 정도로 따뜻한 말을 건네고는 합니다. 이렇듯 그는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가득 담긴 상냥한 말을 해줍니다.
누군지 감이 잡히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관찰한 사람은 바로 히토리 씨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려고 전국에서 수많은 팬이 모이는 이유는 그가 하는 말에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히토리 씨가 부자가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줄 말을 하고서는 미안, 지금 그 말은 못 들은 걸로 해줘 라고 한들 이미 뱉어버린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하고 난 뒤에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다면서 쉽게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이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인간관계가 잘 풀릴 수도 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을 매력적으로 하면 곧바로 운세가 좋아집니다. 당신이 지금이라도 말이 자신의 운세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히토리 씨가 권하는 매력적인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이 담긴 밝은 말, 모두가 기분 좋아지는 질만한 말, 은근한 배려가 담긴 말,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튀어나올 만한 유머러스한 말, 남에게 그래 해보는 거야 하고 의욕을 줄 만한 말,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명쾌하고 듣기 좋은 말.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돈도 따를 것이 분명합니다. 좋은 말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애정이다. 저는 히토리 씨가 늘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대단하다고 느끼곤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항상 어휘력이 부족한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듣는 이에 대한 최고의 애정이자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말을 섞어가며 이야기할 때보다 누구나 알아들을 만한 쉬운 단어로 이야기하려 할 때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법 하나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편한 대로만 말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일로도 성공하고 주위 사람들의 호감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절대로 그 사람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먼저 나서지 않아도 주위에서 자연스럽게 대우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할 때 항상 최고의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아직 모르는 단어가 많은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하기 전에 부모 입장에서 아이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들여보면 어떨까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 최대한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말합니다. 그런 배려의 마음이야말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애정이 넘치는 대화 방식을 싫어할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 또한 하나의 투자이다. 회사원은 회사에서 손님에게 차를 내주거나 복사를 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등 온종일 바쁘게 일하기 때문에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빵사는 아침 일찍부터 빵을 굽고 더 좋은
더 맛 좋은 빵을 연구해서 손님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 빵을 사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죠. 돈을 버는 일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돈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준 데 대한 보상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면 어떨까요? 근사한 양복이네요. 오늘도 웃는 얼굴이 멋져요. 요즘 더 예뻐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밝게 해주고 남들이 기뻐할 만한 말을 하는 당신을 보면 신께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전업주부라면 남편의 미소가 늘면서 월급이 오르고 회사원이라면 출세하고 자영업자라면 손님이 많아지고 수입이 늘 수 있겠죠. 즐거운 보상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는 신께서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훌륭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면 하늘에서도 열심히 잘 살고 있군 하면서 당신에게 상을 내려주실 겁니다. 신은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그런 신에게 당신을 억만장자로 만드는 일 따위는 식은 죽 먹기가 아닐까요? 모든 사람을 칭찬하면 아부가 아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아부를 떤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부는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등 환심을 사면 어떤 이득을 볼 만한 사람만 칭찬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알랑거린다거나 비위를 맞춘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모두를 똑같이 칭찬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회사 상사에게는 부장님 오늘도 멋지시네요 라고 말하며 비위를 맞추면서 부하 직원에게는 그 일 빨리 처리 안 할래? 혹은 왜 그런 것도 못하는 거야? 라고 화를 내고 무시한다면 상당히 밉살스러운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은 아부쟁이라는 말을 들어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상사에게 부장님 오늘도 멋지시네요 라고 말하고 부하 직원에게도 오늘도 힘내서 일하자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누구에게나 항상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모두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멋진 사람이겠죠. 누구도 그런 사람을 싫어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스카우트 되어서 좋은 부서로 이동해 월급이 오르거나 다른 곳에서 온 임원의 눈에 들어서 신데렐라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죠. 어떤 좋은 형태로 부자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말을 하는 일이 당연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나쁜 일이 생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행운이 생기는 목소리 톤이란 제 친구 중에는 전화의 첫 마디가 항상 어두운 친구가 있습니다. 내 이야기 좀 들어줄래? 지난번에 잃어버렸던 지갑이 말이야. 있잖아, 저번에 내 남자친구가 이런 전화를 받으면 뭔가 큰일이 나는 것 같아서 긴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잃어버렸던 지갑을 찾았다거나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등 좋은 이야기일 때가 많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왠지 괘씸해서 저도 모르게 야, 좋은 이야기면 좋은 이야기답게 말하라고 괜히 걱정했잖아 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물론 말투가 항상 이런 식이어서 그렇지 특별히 악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지 않으려면 대화의 첫 마디는 가능한 한 밝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화할 때는 상대방 표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첫 마디가 더욱 중요합니다. 평상시에는 물론이고 일 때문에 전화하는 경우에도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든 신규 거래처 직원이든 당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판단할 기준이라고는 목소리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면 밝고 시원시원하게 말해야 합니다.
음악 치료라는 것이 존재할 만큼 소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음악으로 치유받는 사람도 많죠. 음악을 듣기만 해도 우울했던 기분이 풀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을 할 때도 목소리 높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을 할 때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소를 의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받을 때도 솔 높이로 받으면 좋습니다. 상대방 기분이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이 당신 목소리만 들어도 느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밝은 목소리 톤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보상은 크기에 상관없이 기쁘게 받자. 당신이 이 책에 나온 내용을 한 가지라도 실천하다 보면 어떤 긍정적인 사인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사인을 제대로 알아차리기 바랍니다. 종종 글쎄요, 저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정말로 그러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면 즐거워요 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거나 부부싸움이 줄었거나 친구가 늘었거나 월급이 5만원, 아르바이트 시급이 1,000원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도착한 보상에 민감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상이라도 상을 받았다면 당신이 부자가 되기 위한 계단을 한 계단 올라갔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제대로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나한테는 아무 변화도 없다면서 결국 모든 노력을 그만두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일은 지나치게 둔감한 사람에게는 정말로 보상이 오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죠. 신께서 선물을 보냈는데도 눈치채지 못하는 데다가 아무런 변화도 없다고 불평까지 하다니 선물을 주는 보람이 없는 인간이군 하고 실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부터는 정말로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작은 사인도 놓치지 말고 감사히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새 수입이 늘거나 손님이 늘거나 출세하거나 멋진 사람과 만나는 등 어떤 형태로든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작은 변화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돈은 열심히 모으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모이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